포로에서 구조된 단원고 2학년 학생 16명이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 말을 종합하면 자신들의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친구나 일반인 승객이라는 겁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소방호수를 던져주고 밀어주고 끌어올려줘서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변호인이시죠. 최윤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모두 16명 학생이 증언을 했던데요. 증인 출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증인 출석은 증인 선정 과정에서 검사님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과 면담을 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선 친구들도 있었고, 그 면담 내용을 가지고 좀 증언하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청에서 증언 신청을 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설득을 해서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몇몇은 꼭 내가 증언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는 어쨌든 좀 줄어든 그런 셈이 됐네요. 예. 네. 자, 근데 법정하면 사실 어른들에게도 참 낯설고 막연하게 두려운 곳인데 아이들이 법정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가요? 생각보다 다들 의연하게 잘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자식들이 탈출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고 자기들이 또 증언을 하면 피고인들이 처벌되고 진상이 규명된다는 생각을 해서 차분하게 잘 이야기 잘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생존 학생들이 서는 법정에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직접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원래는 화상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피고인들이 오지 않아서 거의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법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학생들의 증언 몇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증언에서 학생들이 특히 강조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다들 입을 모으는 내용이 네. 사실 사고 후에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 나오기 전에도 아이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 퇴선 명령이 있었으면 다 나올 수 있었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출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은 다 지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중에 한 친구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이나 피해자들을 욕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 그리고 이 사고가 구조 과정에서 이제 대처가 미흡했던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런 소식들도 다 잘 듣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엄벌을 요구했다고요? 예, 보통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검찰에서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반드시 하는데요. 아이들 전부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왜 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아이들 중에서도 본인이 이게 굉장히 위기가 있다라고 느껴서 구조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방방마다 들어다니면서 구명조끼를 꺼내서 아이들한테 입히고 또 구조 나가는 이제 그 경로를 확인을 해서 이쪽으로 갈 친구는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할 텐데 정말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학생인 나도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었는데 어른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군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벌을 원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1600년의 형벌도 모자라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고요? 예, 바로 그 구조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탈출 상황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증언이 있었죠. 그동안 공개된 동영상에서 봤던 상황을 보면
배는 침몰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려는 방송이 나왔고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제자리에서 가만히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까? 예, 모든 친구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증언을 했는데요.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거의 기적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본인도 살아나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거의 이제 애들이 배가 좌연히 밑으로 가고 우연히 위로 가는 게 수직으로 배가 선 상태에서 많이 탈출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동수 씨 같은 승객분이 위에서 내려준 소방호수를 잡고 거의 절벽을 등반하듯이 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다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소방호수를 늘어뜨려 줘서 김동수 씨가 그걸 잡고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온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거의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 있었다. 선원들은 정말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안내 방송은 처음에는 대기하고 있으라,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 해경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까지는 했었는데, 탈출하라, 퇴선하라 이런 것도 없었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고 초반부터 이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상황 설명이 있었으면 아이들도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선원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원들은 보지 못했다. 근데 지금 퇴선 명령 있었다.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 퇴선하라고 명령해서 무전으로 했다. 이게 세월호 승무원의 증언이잖아요. 근데 실제 탈출하라는 명령은 학생들은 전혀 없었다고 지금 증언하는 거죠? 예, 한 명도 그런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승무원도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무전을 수신하는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못 들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변호사님, 사고 당시에 이준석 선장 비롯해서 선원들이 먼저 구조가 됐는데 생존 학생들이 사고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겠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참 많이 분노했겠네요. 예, 하나이는 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렇고요. 자, 지금 이준석 선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변호사님. 임시 선장에 불과해서 범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또 다른 승무원들은 자신들은 상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지휘라서 지시 받은 대로 한 것이다. 선언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진 않았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법정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원래는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이 임시 선장이고 다 정식 선장이 따로 있었다라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선장이 지금 따로따로 기소가 되는데 서로 자신이 임시 선장이었고 저 사람이 정식이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선장들의 무책임함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임시 선장이고 비정규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에 올라타서 선장으로 있을 때는 그 배의 모든 구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야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지 휴가하기 때문에 대신 투입됐다, 비정규직이었다라고만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 순간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구조활동을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선원들은 먼저 알았을 겁니다. 이 배가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침몰할 걸 알았을 텐데 단지 선장이 아무 말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있었던 학생들 증언이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처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선원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선원들이 탈출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이제 아이들은 누군가가 상황 지시가 있거나 도움이 있었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증언이 처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저 아이들이 기억하는 당시 해경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이들은 사실 배 안에서는 선원들을 보지 못했고요. 배 밖으로 나와서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구조 과정에서 해경을 보고 저기 친구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는데 해경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경에 대해서도 역시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배 안에 친구들이 있다고 해경에게 분명히 도움을 청했는데 구조되지 못했다. 이게 왜 더 구조되지 못했다고 하던가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대꾸도 없었다라고 전혀? 얘기했고. 예. 예. 언제쯤 재판 결과가 나올까요? 예, 구속기간 만기가 11월 정도라서요. 그때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피해자 변호인이시죠? 최윤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세월호 침몰 오늘로 106일째인데요. 세월호 특별법 아직 국회에서 논의만 하고 있죠. 오늘이라도 꼭 국회에서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